네, 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패드의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중복조합의 구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숙제를 내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숙제 검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3H3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선생님하고는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그 대응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죠.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을 한다라는 의미의 중복 조합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를 어떻게 세팅을 하자? 1, 2, 3 연속된 자연수라고 할까요? 이렇게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중복돼서 세 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1, 1, 1이라는 애가 있겠죠? 그리고 점점점점 가서 3, 3, 3이라는 애가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랑 마지막 거만 써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 첫 번째 세로에 플러스 0, 두 번째 세로에 플러스 1, 세 번째 세로에 플러스 2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 대응 관계를 오른쪽에다 쓸게요. 자, 첫 번째 좌표라고 할까요? 1, 2, 3 되고요. 두 번째 좌표는 2가 되겠죠. 아래 내려와서는 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좌표는 2를 더해줬으니까 3이 되고요. 아래쪽은 5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대응 관계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포인트가 무엇이었죠? 자, 1부터 5까지 연속된 자연수 5개를 체크하셨으면 됐고요. 그리고 1, 2, 3을 얘를 어떻게 보기로 했다? 1과 2와 3이 선택이 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 1부터 5까지 서로 다른 자연수가 5개가 있는데 몇 개를 선택한다? 서로 다르게 3개를 선택한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중복 조합의 경우의 수랑 무엇과 똑같다? 조합의 경우의 수가 같아지게 되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두 가지 예시를 드렸던 거죠. 1, 1, 1일 때, 3, 3, 3일 때 두 가지 예시를 들어드렸고 그 예시에 대응되는 조합의 경우의 수를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O 콤비네이션 3이죠. OC 3이죠. 이런 애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느냐? 팩토리얼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똑같은 게 몇 개? 3개 있고요. 똑같은 게 몇 개? 2개 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3개 있다. 막대기가 2개 있다라고 해봅시다. 같은 거, 같은 동그라미 3개와 같은 막대기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소리지만 여러분들 중복조합, 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게 지금 경우의 수가 다 똑같잖아요. 이 중복조합과 조합으로 표현된 대응 관계에 맞춰서 동그라미와 작대기의 배열을 파악해 보자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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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 막대.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 순서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순서? 너를 첫 번째, 너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대응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러한 대응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것만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1, 2, 3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아래로 내려와서 이런 배열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막대기, 막대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얘는 흡사 무엇하고 똑같은 겁니까?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 오는 애들을 선택을 했다. 그 결과가 3, 4, 5로 나타나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도 대응 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정식으로 들어가겠죠.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3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어요. 어떠한 애들을 구하느냐? x, y, z의 개수를 구할 건데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 z의 모든 개수를 파악할 건데 조건이 있었죠. 음이 아닌 정수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 0, 0이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어떤 것도 0, 0,3도 x가 0, y가 0, z가 3이다 라는 소리죠.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방정식에 해가 된다, 근이 된다 라는 소리인데요. 얘를 이렇게 대응시키면 구조가 똑같을 것이다. 경우의 수가 똑같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 이렇게 대응을 시켜보자 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강조드리는 거 하나 있었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무엇의 역할? 막대기의 역할입니다. 얘가 어떠한 역할을 해준다고 했었죠?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었죠.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3H3에 가보시면 서로 다른 세 개가 있죠. 이 서로 다른 세 개를 구분해 주려면 몇 개가 필요해요? 서로 다른 세 개를 구분해 주려면 막대기가 몇 개 필요합니까? 두 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된다라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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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기, 막대기. 이 배열은 어떻게 볼 것이냐? 너를 기준으로 동그라미가 3개 있어요. 동그라미가 0개 있어요. 여기도 동그라미가 0개 있어요. 이렇게 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동그라미 3개를 x가 3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동그라미 0개를 y가 0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동그라미 0개를 z가 0이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대응 구조가 완성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주머니 하겠습니다. 주머니가 있어요. 서로 다른 x, y, z가 들어있다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선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x, x, x가 나올 수도 있고요. y, y, y가 나올 수도 있고 z, z, z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x가 3개 나온 것을 무엇에 대응시킬 수 있다? 3, 0, 0에 대응시킬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또는 어디에도 대응시킬 수 있다? 1, 1, 1에도 대응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구조를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아래에도 메모장이 있죠? 전개식 보겠습니다. 전개식.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세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죠. 자, 전개는 어떻게 했다? 그냥 다 곱했다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곱하면서 어떤 항들이 나올지 추측해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무엇이었냐? 어차피 x, y, z의 곱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항이 나올 텐데 x의 지수, y의 지수, z의 지수 이 세 개의 합이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다? 3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써보겠습니다. x의 a제곱, y의 b제곱, z의 c제곱 형태의 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항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지수를 다 더하면 무엇하고 똑같아야 돼요? 여기에 세제곱한 3과 똑같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A랑 B랑 C는 모두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하고 똑같다? 3H3하고 똑같다 라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H3 3H3을 가지고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같은 구조에 해당한 애들을 다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3H3은 계산을 하면 5C3이 나오고 10가지 경우의 수가 되죠. 10가지 다 써보시고 일일이 비교해서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할 거냐? 일반화 할 거예요. 일반화. 일반화. 결론부터 써드리겠습니다. NHR을 우리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조합의 경우의 수로 바꾸어서 해결할 거다라는 겁니다. 조합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러니까 H가 C로 바뀐다라는 소리죠. 이러한 식을 통해서 조합의 경우의 수로 바꿔서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얘는 공식은 외우고 실제로 적용해 보시는 연습을 몇 번 하면은 공식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화하는 방법을 또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몇 개가 있다, n개의 원소가 있다 라고 해봅시다. 실제로 무엇을 할 거냐? 선택된 알개를 모두 써볼 거예요. 그런데 모두 쓰지 않고 맨 첫 번째 것과 맨 마지막 것만 쓰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1만 다 선택된 경우가 있겠죠? 점점점 마지막 n만 다 선택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몇 개를 선택했죠? 알개를 선택했죠. 알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알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알개에 1이 있는 거고 여기에도 알개에 n이 있는 거죠. 자, 이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했다? 0을 더하고 1을 더해요. 땡땡땡. 자, 마지막 줄에는 얼마를 더할까요? 자, 여러분들, 자, 규칙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다가 0을 더했어요. 두 번째 줄에다가 1을 더했죠? 땡땡땡. 마지막 줄은 몇 번째 줄이에요? R번째 줄이죠? 첫 번째 줄에서 0을 더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줄에서 1을 더했단 말이죠. R번째에는 뭘 더해야 돼요?
하나 줄인 값을 더하면 되겠죠. r 빼기 1을 더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걔를 이제 옆에다 써볼게요. 1 가운데 거 사실 필요가 없죠? 1 더하기 n 빼기 1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응을 생각해 봤고요. 마지막 대응을 보겠습니다. n 점점점 n 더하기 r 빼기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수정을 해야겠네요. 자, r 빼기 1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포인트가 무엇이다? 1부터 n 더하기 r 빼기 1까지의 연속된 서로 다른 자연수가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좌표의 개수라고 할까요? 마찬가지로 r개가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이만큼 애들 중에서 어떻게? 서로 다르게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합의 수로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화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볼까요? 자, 두 번째 방법. 자, 이 NHR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에 뭐가 있었죠? 서로 다르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으로 설명을 할 거냐? 동그라미랑 막대기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포인트는 얘에 있습니다. 막대기에 있어요. 무엇이다? 구분해준다. 구분해주는 겁니다. 막대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서로 다른 n개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막대기가 몇 개 필요하죠? 자, 서로 다른 1과 2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막대기가 하나만 있으면 됐어요. 서로 다른 3개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막대기가 2개 있었으면 됐습니다. 자, 서로 다른 게 몇 개? n개. 그러면 막대기 몇 개? n 빼기 1개가 필요하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동그라미는 몇 개 필요하죠? r개가 필요합니다. 왜요? 왜 r개예요, 얘는? 이 r 때문에 이 r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선택된 것이 r개이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마찬가지로 r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가 r개 있고요. 막대기가 구분해주는 막대기가 n 빼기 1개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나열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순서 있게 배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r 더하기 n 빼기 1이에요. 너의 팩토리얼을 해주고요. 무엇으로 나눠준다? 같은 것의 개수에 해당하는 팩토리얼의 수만큼으로 곱해서 나누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식이 되느냐? r 더하기 n 빼기 1 CR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앞에 있는 이 부분만 잘 바꿔주면 아까 위에서 보였던 n 더하기 r 빼기 1 CR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식이 나와버리는 거죠. 무엇이? NHR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일반화했습니다. 첫 번째, 조합으로 바꾼다. 두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으로 바꾼다. 자, 강조. NHR이 n 플러스 r 빼기 1 CR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능 전날에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무엇이었느냐? 이 조합의 중복조합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잘 파악되어 있으면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꼭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복조합 끝났고요. 교과서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겠습니다. 교과서 문제. 교과서 문제 중에서
풀어볼 문제가 있어요. 22페이지에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자, 방정식에서 다음을 구하여라. 첫 번째, 음이 아닌 정수, 해의 개수입니다. 자, 이제 보이세요? 뭐가 보이죠? 서로 다르게 세 개가 보여요. 얘는 뭐예요? 6은 뭐죠?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뽑았다는 소리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 방정식의 구조를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주머니가 있어요. x, y, z가 들어가 있습니다. x, y, z를 꺼내고 세 개 중에 하나를 꺼내겠죠? 어떤 문자인지 체크하고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몇 번 반복하겠다? 6번 반복하겠다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x가 2번, y가 3번, z가 1번 나왔다라고 하면은 얘를 무엇으로 대응시키겠다? 2, 3, 1에 대응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 더하기 3 더하기 1이 6이 나와버리지 않겠어요? 무엇이랑 똑같다? 중복조합의 구조랑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 익숙해지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른 세 개가 보이셔야 되고요. 6이 중복을 허락한다. 그래서 6개를 선택한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라고 하는 데서 이제 중복을 허락한다 뭐 이런 개념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래 겁니다. 양의 정수인 해의 개수? 차이점 아시겠어요? 음이 아닌 정수는 무엇도 돼요? 0도 돼요. 그런데 이 양의 정수는 0이 안 됩니다. 양의 정수는 1, 2, 3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구조가 약간 달라요. 자, 수학에서 정말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 1번하고 2번이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얘를 바꾼다.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볼까요? 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네. 3페이지입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이었는데 이번에 x, y, z가 1 이상인 정수죠. 자연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한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식의 변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1을 넘겨보죠. 그럼 x 빼기 1이 0 이상, y 빼기 1도 0 이상, z 빼기 1도 0 이상이 돼요. 자, 너를 한 덩어리로 보자. 너를 한 덩어리로 보자. 너를 한 덩어리로 보자. 어려운 말로 치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를 A라고 하죠. 너를 B라고 하고 너를 C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몰 a, 스몰 b, 스몰 c는 다 어떠한 애들이에요? 음이 아닌 정수가 되죠? a, b, c는 0 이상이 되므로 음이 아닌 정수가 돼요. 자, 봅시다. 태초의 아이디어는 1을 넘기는 거예요. 왜요? 0부터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0부터 되게 만들어 버리면 무엇이 좋아요? 음이 아닌 정수가 되네요. 음이 아닌 정수가 되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죠, 여러분들? 음이 아닌 정수가 되면은 뭐가 좋습니까? 자, 여기. 얘로 할까요?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복조합을. 중복조합 사용 가능하다라는 소리.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어진 식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A, B, C가 포함된 식으로. 자, 천천히 해볼까요? x 빼기 1 더하기 y 빼기 1 더하기 z 빼기 1은 얼마죠? 3이죠. 주어진 식 양쪽에 3을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식을 더 쉽게 바꾸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 되겠습니다. 얘도 뭐예요? 얘도 방정식이죠? a, b, c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a랑 b랑 c가 어떤 수? 아, 정이죠. 그러면 너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해의 개수가 얼마다? 3H3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5C3이어서 10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포인트가 무엇이냐? 얘는 구조가 달랐어요. 왜? 1부터 돼서 0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식을 변형해서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정식 문제로 문제를 바꿨다라는 겁니다. 정말 절묘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음이 아닌 정수회를 구하는 문제에 약간의 활용 문제를 지금 하나 풀어본 거예요. 활용.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네. 복습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다 풀어봤어요. 선생님이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도 다 봤는데 중요한 거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이거는 그냥 중요하다. 잘 읽어보시고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치지 말고 얘를 실제 문제에도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떻게? 거꾸로 생각을 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강조한다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수능 특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확률과 통계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제가 연습 삼아 한번 풀어봤었는데 강의도 한번 몇 번 찍어서 임상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레벨 1 문제 풀 겁니다. 레벨 1. 자, 다 지우고. 많이도 풀었네. 좋습니다. 확률과 통계 레벨 1 문제입니다. 레벨 1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걸 목표로 우선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레벨 2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나면은 레벨 3 문제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선 레벨 1과 레벨 2를 마스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수능 특강 EBS에서 만든 문제집이죠. 출판한 퀄리티가 날이 갈수록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여러분들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레벨 1 문제 꼭 풀어보시고 이 강의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줄 볼까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무엇을 사용해야겠다?
원순열을 사용해야겠다. 더 나아가서 원순열의 개념을 사용해야겠다. 말 그대로예요. 돌려서 같으면 같은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걸 처리해 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도형이 있어요. 6등분했대요. 6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도 서로 다르게 6개가 있다 라고 하네요. 한 영역에 한 가지 색만 칠한다. 그때 그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 도형의 대칭성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자,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색깔을 숫자로 표현을 할게요. 첫 번째 색깔, 두 번째 색깔, 세 번째 색깔, 네 번째 색깔 하면 되겠죠. 자, 다시 써보겠습니다. 약간 혼동이 될 수 있어서 다 지우고, 자, 집합기호로 쓰는 게 낫죠. 네, 이렇게 서로 다른 6개의 색깔이 있어요. 자, 저는 처음에 6C3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3개의 색깔을 선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다른 3개의 색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색깔을 선택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저는 이 3개의 색깔을 어디에 배치를 할 거냐? 이 안쪽에 있는 정삼각형 보이죠? 정삼각형의 부분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부분에 먼저 배열을 할 거예요. 이 경우의 수는 몇 개죠? 2팩토리얼입니다. 어떤 수랑 똑같다?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랑 똑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돌려서 겹치는 게 나오기 때문이죠.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것도 돌리면 겹쳐집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정삼각형 3개의 부분에 원형으로 배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이 칠해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가지 색깔이 남은 거죠? 3가지 색깔이 남았습니다. 4, 5, 6이라는 3가지 색깔이 나왔어요. 이 3가지 색깔을 어디에다가 색칠해주면 되겠다? 하나에 색칠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계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왜냐? 이 가운데에다가 3가지 색깔을 색칠했잖아요. 1, 2, 3이라고. 얘를 색칠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전체적인 배열에 구분이 가기 시작하죠. 무슨 소리냐? 이 부분은 1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3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2랑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 3개의 자리가 다 구분이 되어 간다라는 소리죠. 구분이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일렬로 순서가 있게 배열을 해주는 경우의 수를 곱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3개를 다 곱해주시면 그게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6C3은 20이죠.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곱하기 2 곱하기 6 해서 240 정도가 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배치를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나머지 부분이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순열의 개념을 사용한 좋은 문제다. 2번 보겠습니다. 5등분한 원판이 있어요. 얘도 마지막에 보니까 어떠한 글귀가 눈에 띈다. 돌려서 같은 것으로 보겠다. 이런 말이 눈에 띕니다. 지금 5개의 원판에 똑같네요. 하나씩 적으려고 한다. 그런데 어떠한 조건이 있느냐? 이웃하지 않도록입니다. 이웃하지 않도록. 자, 어디에 체크? 않도록에 체크한다.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이 무엇이다?
방법이 무엇이다?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제거해서 실제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할 거냐? 전체 경우에서 무엇을 빼준다?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자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 5개를 원형으로 배우라는 경우의 수니까 4팩토리얼이에요. 빼기. 자, 두 번째, 무엇과 무엇이 이웃한다? 한 번 더와 다음 기회가 이웃한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럴 때 많이 쓰는 기술이 뭡니까? 두 개를 어떻게 본다? 한 번 더, 다음 이렇게 체크 이렇게 썼을 때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우선 배열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서로 다른 4개가 보이시죠? 이 4개를 어떻게?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원순열이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개다? 3팩토리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가 다시 2를 곱해 줘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림에 하나의 배열을 적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렇게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배열이 있을 거예요. 이 배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킨 배열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와 다음 기회가 자리를 바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리를 바꾸면 이웃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자리를 바꾸기 전과 자리를 바꾼 후에 배열이 다릅니다. 배열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돌려서 회전시켜서 절대 겹쳐지지가 않는다라는 소리죠. 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체크해 줘야 된다. 최종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을 때 한 번 더와 다음 기회에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위치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2가지죠. 그래서 무엇을 곱해줄 수밖에 없다? 2를 곱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 빼기 12에서 답이 12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학생이 3명, 2명, 1명, 총 몇 명 있죠? 6명 있네요. 총 6명입니다. 3학년 학생의 적어도 1명? 뭐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위에 봤던 이웃하지 않도록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 아시겠죠? 적어도 1명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떤 생각? 전체를 구하고 나머지를 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 보겠습니다. 6명 원형 배열. 그래서 전체는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까지가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의 수를 구할 겁니다. 자, 이 문제가 또 약간 쉬운 이유가 자, 3학년이 몇 명? 1명이라는 거예요. 1명. 3학년이 1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자,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원을 그렸어요. 3학년 학생을 먼저 아무데나 배치할 겁니다. 얘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던지 간에 돌려서 갖게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3학년 학생 양옆에 자리가 하나씩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의 포인트가 무엇이다? 적어도 한 명이 2학년 학생이 앉는 경우였죠. 적어도 한 명의 2학년 학생이 앉는 경우. 우리는 이 경우에 나머지 경우를 생각하는 거니까 나머지 경우는 2학년이 없어야 돼요. 3학년 학생 옆에 2학년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 양옆에는 몇 학년만 올 수 있어요? 1학년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1학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1학년 학생 수는 몇 명? 3명인데 3명 중에 2명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된 2명을 이 빨간색 체크된 곳에
배치하는 거예요. 배치하는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 두 가지죠. 왜냐? 3학년을 아무데나 하나 집어넣어서 배치를 시키면 그 3학년을 기준으로 나머지 모든 자리가 구분된다. 구분되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양옆의 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두 명을 선택을 해서 배열해준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를 하고 나면 뭐 당연히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겠죠? 여기까지 완료해서 경우의 수를 구했으면 자, 나머지 몇 개 자리가 남죠? 3개의 자리가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3개, 3명의 학생을 배치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나머지 3개의 자리도 다 모두 구분이 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해주면 된다? 나머지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5 팩토리얼은 120가지고요. 자, 3 곱하기 2 곱하기 6이죠. 36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120에서 36을 빼면 되겠네요. 84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84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의미를 하나하나씩 곱씹으면서 공부를 계속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약간 쉬운데요. 서로 다른 5개의 스티커가 있습니다. 자, 스티커 1, 스티커 2, 스티커 3, 스티커 4, 스티커 5라고 하죠. 학생이 3명 있다. 학생 1, 학생 2, 학생 3이 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남김없이 나누어 준다. 한 개도 뭐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대요. 자, 실제로 우리가 스티커를 줘보자고요. 이 스티커를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죠. 스티커, 첫 번째 스티커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입니다. 두 번째 스티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티커도 1학생, 2학생, 3학생 아무한테나 줘도 상관없죠?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계속 곱해 나가면 되겠다. 몇 개를? 5개를. 그래서 3의 5제곱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43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어떠한 개념을 사용한 문제죠?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복, 순결에 해당하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4개의 숫자. 자, 5번. 중복 허락. 3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 자, 3자리 자연수를 맞는데요. 자, 무엇을 구하여라? 짝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자리 자연수를 만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개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100의 자리, 얘를 10의 자리, 얘를 1의 자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짝수죠? 짝수는 1의 자리, 마지막 자리가 짝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1의 자리에 어떤 애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2가 들어올 수 있고요. 4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끝에 2가 오는 배열과 끝에 4가 오는 배열은 다르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가 오는 배열을 따로 구하고 4가 오는 배열의 경우의 수를 따로 구해서 각각을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더한다. 오랜만에 들어보죠?
자, 첫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2. 나머지 두 개의 자리에는 이 네 개의 숫자 중에 아무거나 올 수 있죠. 자, 무슨 소리냐? 네 개 중에 아무거나 이 자리에 와도 상관없고요. 네 개 중에 아무거나 이 자리에 와도 상관없어요. 자,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아래 끝자리가 4인 것도 볼까요? 4개 중에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고 4개 중에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어요. 4 곱하기 4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 더하기 16은 32가 됐는데 요 실제로 얘는 우리 케이스를 나눴는데 끝에 자리가 2인 것과 끝에 자리가 4인 것. 그런데 앞에 나머지 두 개 자리에 배열을 하는 배치를 하는 방법 자체도 똑같았죠. 그러니까 너를 구하는 방법하고 너를 구하는 방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 하나만 구해서 2를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매우 능력이 좋은 친구들,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너랑 같은 구조가 반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바로 풀 수도 있는데 저와 같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패턴이 똑같네? 구조가 같네? 라고 해서 이렇게 곱해서 구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내가 왜 처음에 풀 때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덧셈으로 풀었지? 라고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도로 문제입니다. 도로망이 있다.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확대했습니다. 덧셈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하나죠. 자, A에서 이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하나입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최단 거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점까지 하나, 이 점까지 하나예요. 자, 글씨가 이상해지네요. 자, 자, 마찬가지로 A가 이 점으로 가는, 이 점으로 가는, 이 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다 한 가지씩입니다. 이 다음에 자, 이 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최단 거리. 너랑 너를 더하면 되겠죠? 합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고요. 여기까지는 1하고 2를 더해서 3이 나옵니다. 이전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1하고 3을 더해서 4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더하기만 해내가지고 어떻게? 이 점에 숫자가 얼마가 쓰여질 것이냐?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자, 3이죠? 7이죠? 자,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1입니다. 이렇게 가니까요. 그럼 2죠? 3이죠? 자, 여기 4죠? 11, 6, 9, 17, 26. 그래서 답이 26까지다. 이해되셨나요? 덧셈만을 해가지고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덧셈이 되게 중요한 건 알 텐데 사실 우리가 지금 26가지를 구하는 방법은 어떤 거란 거예요? 진짜 실제로 다 전수조사를 해본 거죠. 전수조사를 해본 거죠. 근데 이 도로가 이 개수가 많아진다. 뭐 가로로 길어지고 세로로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전수조사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좀 까다롭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점을 세팅한다. 무슨 소리냐? 자, 이건 여러분들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너를 선택하고요. 너를 선택하고요. 너를 선택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얘를 C, D, E라고 넘버링을 해보죠. 자,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갈 거예요. 그런데 C를 거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D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E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절묘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E를 거쳐서 가는 각각의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각각의 경우의 수가 겹쳐지는 게 하나도 없죠. 자, 무슨 소리냐? C를 지나면서 D를 지나고 가는 최단 거리, 그렇게 최단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없다고요. C와 D와 E를 동시에 지나가면서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없다고요. 아, 뭐다? 겹쳐지지가 않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C 또는 D 또는 E를 지나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모두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D이라는 점을 세팅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걔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잠시만요. 자, 오케이. 하나죠? 오르게 쓰니까 약간의 혼돈이 예상되는 바. A, C,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개입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A에서 D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얘는 이 그림에서 어떠한 부분을 유심히 관찰하면 되느냐? 너랑 이렇게 할까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 직사각형 보겠습니다. 이쪽 직사각형에서 예를 들어서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케이스를 이렇게 써볼게요. 자, 무슨 소리냐? 이렇게 있는 거는 자,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두 칸 가서 이 점에 도착했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응? 얘만 있나? 위로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자, 위로 위로 오른쪽으로. 얘만 있나? 위로 오른쪽으로 위로. 자, 다른 색깔로 위로 오른쪽으로 위로. 이러한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른 겁니다. 자, 근데 얘를 잘 보시면 무엇이랑 똑같냐? 오른쪽 하나, 위 두 개죠. 얘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는 거예요. 얘를 포함해서. 자, 세 개를 배열하고 같은 것의 개수의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그래서 3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이 길찾기 문제는 최단 거리를 찾아가는 문제는 무엇하고도 비슷하게 볼 수가 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비슷한 걸로 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D까지 움직이는 게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바로 볼까요? D에서 B로 움직이는 건 뭐예요? 자, 오른쪽으로 4번, 위쪽으로 한 번 가야 되는데 얘 순서가 막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D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팩을 4팩, 1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서 5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얘를 곱해 주셔야 되겠죠?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15가지가 나옵니다. 자, 1 더하기 15예요. 마지막 A에서 E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하나입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E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오른쪽 2개, 위가 3개 필요하죠. 자,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10가지가 나오겠네요. 10. 잇따라 일어나니까 곱하면 1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0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6가지가 나오죠. 아까 하나 세어봤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결론이 똑같죠? 결과가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설명드린 방식, 자, 무슨 방식? 기준을 잡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7번, 8번 그리고 레벨 2에서 몇 가지 풀어볼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걔를 같이 다루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습 열심히 하세요.